얼마 전에 우리 김민숙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에 선출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뭐 하는 자리예요? 서열로 따지면 우두머리. 서열? 네, 서열로 따지면 모든 당원이 평등한 거 아니에요? 여성위원장. 모든 당원이 평등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서열이 있어. 아, 서열이 있구나. 네. 수당 나와요? 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봉사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달콤살벌한 프로필, 네, 달살 프로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숙 대전시 의원님 민주당 비례시죠. 예, 1978년 대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1월생이시니까 빠른 78,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다니신 거죠. 박병석 의원 선임 비서관도 하셨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도 많이 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대전대 심리학과 박사를 하셨고 또 배재대 음악 석사까지 네. 하셨죠. 네. 심리하고 음악하고 음악 치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했었어요. 하다가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때 음악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양호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업무분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양호였어요. 성교육도 시키고, 예. 네, 금연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상담이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상담 공부를 석박사 다시 공부를 했죠. 본인이 비례 1번을 받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개 오디션을 해서 대전 전체에 70몇 개 현수막이 걸렸었고요. 네. 그 중에서 10명이 추려졌고 10명이서 전부 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해서 3번인가 4번을 치러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프로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양력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학교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 심리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쭉 해서 해오셨다가 왜 갑자기 그 박병석 의원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아이들을 케어하는 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빵집에 가서 이분에게도 후원받고 또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도 요청하고 이 아이들이 문제가 일으키니까 경찰서도 다니고 이런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그 구축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생활정치였던 것 같아요.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정치에 뜻이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성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또 하게 되고 유일하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룬 여성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성적이 안 좋았죠? 20년 오늘 방송 마이크도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본인만 성공하셨네요? 그러게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네, 근데 그래서 들어와서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왜 누가 괴롭혀요? 너무 18대 살아. 어떻게요? 18대 살아. 그게 뭐예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네, 나 무슨 소리가 했어. 18대 너무 사람 적어서 보이고 매일매일 하루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대전시 의회 이번에 이제 9대 의회죠.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셨습니다. 22억 7,675만 원. 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이 뭐 7억 4,500만 정도를 신고하셨더라고요. 대전 서구 복수동의 센트럴 자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우림 루미아트 그것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정림동 우성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 세 집 가운데 어디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정림동에 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자이 센트럴 자이 얘기하셨는데 자이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한 상가. 상가? 네네네. 지금 월세 얼마 받으세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이구나. 예금보험 보니까 본인 명의로 2억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3억 1,878만 원 정도 신고하셨더라고요. 저도 없는 제 통장에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금보험 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는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적금성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는 조그마한 걸 다 토탈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배우자분이 좀 특이한 게 비상장 주식 비썸코리아 꽤 많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신고 당시 가치 평가된 게 11억 8천만 원 정도? 네.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것이고요.
그때 시세가 워낙 60만 원대로 올랐을 때고 지금은 굉장히 떨어져서요. 7, 8억 정도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의회 처음 들어가셨고 어때요? 네. 막상 그 밖에서 봤던 의회 모습하고 당사자로서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원래 이런 곳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4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새아이 엄마로 돌아가도 저는 뭐 손해볼 게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손해볼 게 없어서 네, 하고 싶은 걸 하고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제 조례나 이런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국선보조인으로 뭐 법적인 네. 것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에서 뭔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치. 네, 언론으로 매일 두드려 맞고 있었잖아요.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두드려 맞을만 하지 않았어요? 뭐 그 의정 네. 그 뭐지 제 연찬에도 그렇고 암요. 아, 네.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두드려 맞은 건 아니고 네네네. 18대 사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결될 수 있다. 이거는 마음 먹고 들어왔거든요. 또 얼마 전에 대전시 의회에서 청년의회도 했었잖아요. 네. 그거 어땠어요? 대청넷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해왔던 예. 일들을 1년 중에 결실을 맺는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손님은 초대했는데 주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의장 뭐 이상래 의장이 이런 분들 안 계셨어요? 인사말 하시고 다 이제 퇴장을 하시는데 하시면서 국힘 의원님들이 전부 다 퇴장을 하고 저 혼자 또 왕따처럼 남아 있었어요. 민주당도 의회는 혼자밖에 안 계셨던 거고. 네네네. 그날 행사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싸이가 네. 싸이가 맞죠. 네, 그리고 축구도 맞아, 축구도 중요한 싸이보다는 사실 축구가 중요했죠. 네. 대전 그래서 하나 아마 시티즌. 나눠서 가신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3명의 친구가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하고 나면 의원처럼 원래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하시고 국장님이 진행하셨고요. 5분 발언하고 나서도 뭔가 그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도 뭐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그 한 청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뒤편에 창문이 있었나 봐요. 창문에서는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좀 안정시킨다고 좀 새드 무비네요. 새드 네, 무비. 집행부에서 사실 이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봤을 땐. 꼭 싸이를 만나러 간 것은 이렇게 하면서 시장님이 이제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모르던 친구도 다 알게 되는 그날 청년들이 화가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얘기 들은 것 좀 있어요. 그날 막 우리가 그러니까 다 1년을 여기를 가지고 보고서 준비를 많이 해오고 그때도 했는데 그거 뭐 다 사실상 진짜로 소통해야 될 사람들은 없고 본인들만 우리는 그럼 뭐 들러리냐. 네. 요 거꾸로 싸이나 축구를 가장 환호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청년들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김민석 의원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아쉽네요. 네. 할 말 많으세요? 또 네. 어떤 얘기 하고 싶은데요? 뭐 제가 많은데 3분 드릴게요. 응. 많은데요. 뭐 다음에 다음번에 네. 그 김민석 의원의 최종 정치적 종착역이 어디쯤일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4년 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잘했다. 네가 초선으로서 열심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대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꿀단지로 전락했다며 대전충남 녹색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2년에 4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수기형 사업 예산은 제안자가 정책 제안만 할 뿐 위탁을 받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전충남노생연합은 2021년 대전시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을 제안했고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정책 수기형 사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직접 편성된 예산은 정확히 3억 2,600만 원으로 해당 부서인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 기반산업과 2022년 예산으로 당시 편성이 됐었습니다. 집행은 기반산업과 에너지 보급팀이 직접 진행했었습니다. 대전충남노생연합은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 시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시가 직접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응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더구나 애초에 예산을 대전시가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녹색연합에 일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재환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해당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며 철저하게 예산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답변한 이장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시민단체를 폄훼하고 거짓 정보로 국감을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